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원래 수능 날은 원래 추운 날인데 오늘 수능 안 치네요. 오늘 수능 치시는 분도 있는가 봐요, 학생들 중에. 아침에 뭐 휴대폰도 꺼놨다가 모르시고 가다가 다시 백하시더라고요. 자, 11월부터 강의를 들으시면요,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빠지지 않고 수업 들으시면 합격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하다 보면요, 꼭 우리 강의를 잘 들으시다가 이제 봄이 오면은 5월 달에 장미꽃 구경하러 잘 빠지시고 산도 좀 가시고, 그리고 또 7, 8월 달 가면요, 또 이게 방학이 있습니다. 그 방학이 있다 보니까 또 휴가 기간 또 해서 공부 리듬을 또 잃어버려서 잘 빠지시고, 또 9월, 10월 가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또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7, 8, 9, 10 요 날 때가 제일 핵심인데 이때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서 합격의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의 시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 교재 나가기 전에 올해 28회 시험 출제되었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과 고려해서 우리 교재에 있어서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경향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 부동산 학을 배웁니다. 자, 이 부동산 학, 이 개론인데, 이 개론은 이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개괄적으로 여러분 소개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이게 학문이라는 얘기고, 여러분이 배우는 민법이라든지 나머지 공법 이런 법은 다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 과목과 이 학개론은 과목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법 과목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적인 마인드가 계신 분이 있어요. 법적인 마인드가 있거든요. 법 아무리 몰라도 이 법이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재생산돼서 잘 이해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스쿨 같은 데 가면요, 법 하나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거기 가더라도 이해가 잘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조문 들어가면 머리 아프신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이 학개론에 또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 손해에서 두뇌가 그거에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요 두 과목을 1차 과목인데 잘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과 개론 과목에서 민법이 80점 맞고 개론을 40점 맞아도 합격을 해요. 80점, 40점 맞아도 더하면 60점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개론을 80점 맞고 민법을 40점 맞아도 합격을 합니다. 하여튼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에요. 절대평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봤듯이 몇 점이 만점이에요? 80점이에요. 과락은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나 민법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요,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분은 공부 범위가 넓어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민법은 대학교에서 우리 부동산학과에서 얼마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이 부동산 학개론이 우리 부동산 학과 4년 동안에 배우는 과목에 약 3년에 배워요. 3년 동안 배우는 과목을 여러분 2개월에 다 진도는 떼는데 2개월 동안 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여러분이 4개월 만에 합격했다. 웃기는 얘기야. 앞에 1년짜가 숨었어. 1년 4개월인지 2년 4개월인지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10년 만에 합격했어요, 이번은. 10년 만에. 그런 분도 있는데 4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분은 천재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학과 수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법학과 수석하신 분이 있는데, 예, 이 서울 4대 우리 스카이하고 한양대에서 거기서 이제 수석하신 분이에요. 예? 수석하신 분인데 한번 중개사 시험 취급했다 한번 이제 했는데 그런 분은 좀 합격돼요. 그분은 이제 4개월 반 공부해서 1, 2차 다 합격을 했어요. 그건 돼. 왜? 법적인 무슨 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뭐만 공부하면 돼요. 예? 개론하고 세법하고 이제 자기들의 공법이나 이제 몇 가지 중요 사항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8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 100점이 40문제가 100점이거든요. 이 40문제가 100점인데 80점을 맞으려면은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면 32문제를 맞춰야 몇 점이죠? 80점이에요. 32문제를 맞춰야 80점이니까 몇 개는 포기할 수 있다. 8문제는 어떻게 돼요? 포기해도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개론이든 민법이든 공부하다가 내 두뇌로는 절대 저거는 이해도 안 되고 암기하기도 귀찮다. 그러면은 이 8개 포함시키면 돼. 그 부분을. 그 부분 포함시켜서 어떻게 돼요? 교재 있으면 공부할 것 같으면 그 교재를 째버려. 그럼 공부 안 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예? 그런 식으로 8개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게 공부하셔야 돼.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만점이 80점이라 생각해서 8개는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재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교재에서 한 70페이지를 배웠는데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거 틀려야죠. 70페이지 왜 공부해? 한 문제 틀린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포기하고. 근데 문제는 뭐 한 20페이지에 3문제 나온다. 그건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 경중을 좀 잘 따지고 우리가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80점 맞고 40점 맞겠다. 이런 건 좀 위험하죠. 80점 맞으려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60점 맞겠다. 이것도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으냐? 그 해에 문제가 내년 29회입니다. 여러분 29회 문제에 어떻게 출제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60점 맞았는데 또 한 과목 55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도 골치 아파요. 이게 떨어질 확률이 많고 맞으려면요 이런 게 좋아요. 민법을 70점 맞든지 개론을 50점 맞든지 아니면 개론을 70, 50 이런 형태의 조합이 가장 좋아요. 그래야 좀 안심하고 어느 정도 합격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기의 그 성향에 따라 70점,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70점 이상 맞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시험에 1차 시험이 쉬웠거든요. 원래 부동산 학교로 민법이 쉬웠어요. 부동산 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문제가 한 3, 4문제 쉬웠습니다. 계산 문제도 쉽게 나왔고.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1차 시험에, 2차 시험 말고 1차 시험에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치시는 분이 있는데 1차 시험 20만 명을 치는데 여러분, 예? 1차 시험 20만 명을 치고 있는데 뭐 응시생 뭐 하고 또 그날 시험 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빼서 한 15만 명 쳤는데 15만 명의 합격자가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예? 12만 명이 떨어졌어요. 그거 왜 떨어지냐? 뭐 공부도 뭐 1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예? 뭐 학원 다니면서 떨어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동영상을 보고 떨어지면 이해가 되지만은, 예? 그런데 왜 떨어지냐 하니까 뭘 공부했어요? 60, 요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얄팍한 지식만 공부한 거예요. 뭐다? 시험에 어떻게 돼요? 60점 맞는 해서 동영상 보면 꽤 많거든요. 쉬운 것만 공부했는데 그 쉬운 게 시험에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 시험 많이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떻게 쉽게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에서. 여러분 동영상은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강의한 걸 듣거든요. 학생들은. 어려운 거 안